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오위에서 2021 데뷔탕트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컬렉션은 유럽 상류층 여성들의 공식 데뷔 행사인 데뷔탕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디자인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오위와 함께 데뷔탕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데뷔탕트라고 하니 어쩐지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자주 봤던 그 장면입니다. 영화 오만과 편견이나 작은 아씨들, 드라마 브리저튼 속 주인공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사교계에 데뷔한다며 아름다운 드레스를 차려입고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 행사를 데뷔탕트 볼, 참석한 주인공들을 데뷔탕트라고 불렀습니다. 데뷔탕트 볼은 160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유럽에선 상류층이나 명문가의 여성들이 16세에서 18세 성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속한 상류 사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데뷔 무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교계에 참여하기에 앞서 왕이나 여왕에게 인사를 하고 얼굴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당시 영국 왕실에서는 매년 4월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세인트 제임스 궁전을 개방했고, 성년에 이른 귀족이나 명문가의 숙녀들은 세인트 제임스 궁전을 방문해 어느 가문의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왕을 아련하는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왕을 만나 인사할 땐 드레스의 모양이나 색깔까지도 엄격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보통 미혼 여성의 경우 짧은 소매가 달린 흰색 이브닝 드레스에 긴 장갑을 끼고 머리에는 3개에서 8개의 타조 깃털이 장식된 장신구를 써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이브닝 드레스가 발전해 지금의 웨딩 드레스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왕에게 처음 소개된다는 의미에서 첫 선을 보인다는 프랑스어 데뷰테에서 유래한 데뷔탕트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됐고, 이들이 상류사회에 데뷔하는 공식 행사를 데뷔탕트 볼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데뷔탕트는 이렇게 여왕이나 왕족에게 얼굴 도장을 찍은 후에야 공식적으로 사교계에 데뷔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정식으로 사교계 일원으로 인정을 받아 지위나 가문이 훌륭한 배우자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류층의 자녀들이나 부모들은 데뷔탕트의 사교계 데뷔를 앞두고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유명 디자이너에게 드레스를 맞추고 구두나 부채, 보석, 장식용 깃털 등 액세서리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썼으며, 또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언어를 구사하고 피아노와 노래, 그림을 배우고 역사와 지리학 등도 공부하며 데뷔탕트로서의 자질과 자세를 익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가문의 미모와 지성까지 두루 갖춘 재원들이 데뷔탕트였던 셈입니다. 그러다 1748년 데뷔탕트 문화는 바다 건너 미국으로도 전해지게 됩니다. 미국 남부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 데뷔탕트 문화가 새로운 결혼 풍습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19세기 말엔 화려한 무도회로, 다시 20세기 초엔 사교 클럽이 유행하며 부유한 집안의 소녀를 상류사회에 소개하는 무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전역에선 매년 11월부터 1월 사이 데뷔탕트 볼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1958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아련식과 데뷔 무도회를 모두 금지시키게 되며 영국의 데뷔탕트 문화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영국의 상류층에서 자선기금 마련 행사의 하나로 데뷔탕트 볼을 다시 부활시키게 됩니다. 4월에 열리는 버클리 드레스쇼를 시작으로 9월엔 퀸 샬롯 볼, 그리고 12월엔 스노우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파리의 데뷔탕트 볼 역시 1968년에 있었던 5월 혁명 당시 사라졌다가 1991년 자선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시작된 르볼을 기점으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됩니다. 파리에서 매년 11월 열리는 데뷔탕트 볼은 16세에서 22세 사이에 전세계 여러 나라 소녀들 20여 명이 참석하는 무도회인데, 외모나 교양, 학식, 집안까지 두루두루 까다롭게 엄선한 명문가나 재벌, 유명인사의 자녀들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뷔탕트 볼에 참석한 여성들 중엔 그 시대를 대변하는 힙걸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 가장 화제가 된 데뷔탕트가 있었는데, 보스턴의 부유한 가문 출신인 브렌다 프레지어는 라이프지의 표지를 장식하며 국제적인 명사가 되었습니다. 1947년엔 파리에서 데뷔한 제클린 부비어가 사교계 여왕의 자리에 오른 뒤 이후 존 케네디와 결혼해 미국의 영부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1980년대에는 미국의 천재 화가 앤디 워홀로부터 시대의 아이콘이라 칭송받은 영화배우 코넬리아 게스트도 대표적인 데뷔탕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뷔탕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데뷔탕트들이 무도회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인 리본, 티아라, 드레스, 구두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데뷔탕트를 위한 음악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인데, 연주될 수 있는 종류와 그 순서까지도 엄격히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 오위에서는 인생에서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여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하는 데뷔탕트들과 데뷔탕트 무도회의 아름다운 음악과 보석,
그리고 데뷔탕트 아이템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에디션인 데뷔탕트 컬렉션을 오이의 가장 고가 럭셔리 라인인 더 퍼스트 제네추어 라인과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데뷔탕트의 필수 아이템인 리본, 티아라, 드레스, 구두를 디자인 모티브로 선정하여 1월엔 리본을 아이크림으로, 4월엔 티아라를 10마이크로 에센스로, 7월엔 드레스를 셀 에센셜 소스로, 10월엔 구두를 앰플 어드밴스드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데뷔탕트 볼에서 실제 사용되는 음악들을 각 에디션의 순서에 맞게 태반곡으로 선정했습니다. 첫 곡은 매년 비엔나 오페라 볼 무도회에서 하이클래스 참석자들에게 데뷔탕트를 처음 소개할 때 늘 연주되던 음악인 카를 미하엘 찌이러의 페어 폴레네이즈가, 두 번째 곡은 무도회에 데뷔하는 젊은 남녀 커플이 처음 흥을 돋우는 어색함을 깨기 위한 인사 같은 시작 춤곡이자 비엔나 무도회에서 첫 곡으로 자주 사용되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안넨 폴카가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곡은 데뷔탕트들의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닫을 때 연주되는 축제 분위기가 감도는 스케일이 큰 왈츠곡으로 빈 왈츠의 명곡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를, 마지막 곡은 데뷔탕트 볼에서 늘 마지막 춤을 장식하는 대표곡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테마곡으로 하여 설렘이 가득했던 무도회의 화려한 피날레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살펴보면 데뷔탕트 컬렉션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고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레고 떨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고 반짝이는 순간들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데뷔탕트 시절을 응원합니다. 이상 데뷔탕트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